어떻게 미스터 마켓도 한번 10초 안에 끝내봅니까? 미스터 마켓입니다. 자,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한미일 주식형 펀드 20% 넘게 뛰었다.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올해 들어서만큼은 사실 주식시장이 절대 나쁜 시장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별로 주식형 펀드에 FN 가이드에서 이게 지수가 있고 주식형 펀드가 있잖아요. 네. 주식형 펀드의 전체 평균 수익률을 이렇게 취합을 해봤는데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북미라는 게 미국입니다. 29.84%가 올랐어요. 주식형 펀드가. 그 다음에 일본이 24.55%, 우리 한국의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이 22.13%. 높으네요. 6개월이에요. 브라질 20.38, 인도 7.78, 중국 마이너스 7.33.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떤 착시가 있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좋다고 잘 나간다고 하고 뭐 지지율도 높다고 한데 어디죠? 미국, 아니 인도죠, 인도. 인도. 모디 총리가 뭐 80% 지지를 받으면서 뭐 저 미국에 지난번에 인도 총리가 간 다음에 기업인들이 줄을 섰잖아요. 모디 총리 만나려고. 우리 앞다퉈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뉴스 플로우에 대비하면 인도는 7.78%밖에 안 올랐고 사실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엄청 많잖아요. 네. 뭐 하반기에 망한다. 뭐 망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침체된다. 뭐 그런데 주식은 22.13%.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니까 지수에 등락하고도 조금 상회할 수도 있고요. 미국도 이제 뭐 저 하반기에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연준이 긴축이 계속된다 뭐 이러지만 29.84%가 올랐어요. 자, 근데 이런 그 지표 주식형 펀드를 볼 때 야, 그러면 이게 계속될 거냐? 이걸 보실 때 두 가지를 한번 보세요. 북미가 29.84% 올랐는데 이게 6개월이 차 안 되는 기간에 오른 거죠. 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이 29.84%로 생각하지만 펀드 매니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곱하기 2를 합니다. 연수익률. 연수익률은 60%가 넘는 거예요, 이게. 예. 왜냐하면 이 펀드 매니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받는데 하나가 절대 수익률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네. 두 번째는 벤치마크 수익률을 이겼냐. 그러니까 지수 상승률보다 좋으냐. 세 번째는 이 경쟁사들이나 사내 경쟁자들한테 피어 그룹한테 어떻게 되느냐. 요 세 가지인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는 의미가 없는 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수익률, 무위험 자산 수익률을 이겼냐. 이걸 보는 거예요. 절대 수익률이 마이너스 플러스냐의 기준이 뭐냐면 나 플러스 1% 났다. 이건 낙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에 가시거나 국채를 사시면 그죠? 1년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3, 4% 나오잖아요.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3, 4%의 무위험 자산 수익률이라는 게 연수익률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수익률을 연환산 수익률로 바꿨을 때 펀드 매니저의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이 지금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22.13%가 났다라는 건 곱하기 어바운트 2. 이것도 이제 이보다도 조금 높겠죠. 왜냐면 6개월이 다 안 지났으니까. 그러면 45% 정도 수익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펀드 매니저 헤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주식, 채권 뭐 이렇게 분산을 하는데 야, 주식 펀드 매니저 너 너무 무리 안 해도 될 것 같아. 너 45% 났어요, 연수익률로. 그 얘기는 무위험 자산 수익률의 12배 난 거거든요. 예. 12배 내지 15배 난 거예요. 네. 채권 수익률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볼 때는 연환산 수익률로 인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네, 그런데 중국은 이제 마이너스 7.33이니까 연환산 수익률로 하면 15% 마이너스를. 네네. 그러니까 죽을 썼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착시, 그러니까 기간 수익률을 연환산 수익률로 보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작년 수익률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반기에도 계속되고 내년에도 계속될 건지를 저희는 모르죠. 그런데 작년에 이들 지금 퍼포먼스가 좋은 나라의
작년에 지수 수익률을 보면은 극명하게 아마 대비가 될 겁니다. 작년에 전 세계에서 제일 꼴찌가 어딘 줄 아세요? 코스닥입니다. 작년에 네, 마이너스 34.3%. 주요국들 중에 호재예요? 마이너스 34였다고요? 1년에? 네. 아, 저 그래요? 벌써 까먹었어요? 코스피 마이너스 24.9. 나 그렇게 못한 거 아니네 그러면.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 하셔도 되겠는데 그다음에 벤치마크 대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요즘 나스닥 날아가잖아요. 네. 나스닥이 33.1%가 빠졌어요. 2022년도에. 와 진짜 힘든 시간이었네요. S&P가 19.4%고 다우지수가 8.8%. 요즘 다우지수가 죽수잖아요. 나스닥 네네. 날아가고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스닥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성적이에요. 이게. 야. 2022년 6개월도 안 지난 시점에서. 그런데 지금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29.84%가 나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전체 시장도 연간 혹은 적어도 2, 3년 동안 계속 오르는 시장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항상 이 펀드의 수익률은 대체로 보면 2년을 넘게 수익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펀드 매니저를 고르실 때도요. 여러분 그 1년, 2년 차에 내가 1등 했습니다 하는 펀드 매니저 고르면 거의 실패 보십니다. 아 그래요. 제가 30년 동안 그걸 쭉 추적을 해봤거든. 그렇죠. 3년 이상 1등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위대한 펀드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젤란 펀드를 거의 17년 이상 최고의 펀드 수익률로 하고 바로 리타이어 해버렸잖아요. 자 그리고 인도가 그렇게 잘 나간다는데 인도가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는 작년에도 인도는 플러스 8%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인도가 플러스 8% 연수익률이 났는데 지금 반년 가까이 된 기간에 플러스 8%가 났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의 잔상에는 인도가 굉장히 좋다. 실제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나스닥 기준으로 33.1% 마이너스에 지금 상반기에 30%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이거는 진짜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한 시장이라면 인도는 꾸준히 올라간 지난번에 한번 차트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다음에 일본이 비교적 괜찮다고 하는 게 작년에 마이너스 3% 났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지금 반년 동안에 25% 가까이 올랐거든요. 작년에 3% 마이너스인데 네. 작년에도 좋았는데 그러면 뭐 작년에 좋았다기보다는 선방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만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건 잘한 거잖아요. 네. 근데 올해 또 많이 올랐고 네. 일본. 작년에 상하이는 마이너스 13%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7%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시장이 가장 안 좋은. 그러네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아까 연환산 수익률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거 하고 두 번째 꼭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시장이 있다면 그 직전 연도나 직전 연도 전의 수익률이 어떤지를 꼭 보시라. 네네네. 그 직전 연도의 낙폭이 굉장히 크고 지금 상반기 내지는 기간 수익률이 그거보다 적다면 대체로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고 봐도 되고 예를 들면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뭐 주시장을 다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평균 획이라는 어떤 큰 세상의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극명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상만 보지 마시고 미래를 예측할 때는 과거 데이터를 보고 추세를 보시면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펀드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수익률이 좀 갈립니다. 예를 들면 올해 국내 주식형 수익률 상위 펀드는 대부분 다 2차 전지와 코스닥 레버리지 펀드예요. 네. 그래서 타이거 K락스 2차 전지 K 뉴딜 이게 너무 길다 이름이. 뉴딜 레버리지 상장률 ETF가 89.18%가 나왔어요. 절대 수익률 기준으로 이게 수익률 1위고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가 87%,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2등,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의 전성기였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그렇게 위험하다고 했던 코스닥 레버리지가 어쨌든 좋은 성적을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대체로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업종 ETF가 올랐는데 예를 들면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수익률 얼마일 것 같아요? 엔비디아 많이 들어가 있죠. 106.51%. 와, 따블이네. 네. 여기 1등 했고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가 94.66%,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그러니까 이 기술주, 빅테크주에 굉장히 큰 반등이 있었다는 거죠. ETF가 74.49%,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너무 긴다. 솔렉티브가 68.09. 네네. 에이스가 이제 한투 운용에서 네네. 새롭게 출시한 브랜드죠. 코덱스는 삼성, 타이거는 이제 미래에셋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별 ETF들의 수익률도 상당히 편차를 보이고 집중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저 마지막 저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사실 제가 이제 모두의 각국 지수에 관련된 그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연환산 수익률로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하반기에 이 정도 수익률을 더 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하반기도 되게 좋게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연환산 수익률을 감안하면 대체로 많은 펀드 매니저 저렇게 주식형 펀드 매니저 운용자의 입장에서는 올해 장사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고 물론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하지 못했던 펀드 매니저들은 이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조한 수익률을 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 펀드의 가장 큰 자금들은 사실 패시브거든요. 그렇죠. 패시브 자금들의 성적은 대체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경제를 전망하고 주가 지수를 전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펀드 매니저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이것도 좀 고려하면서 주식시장을 전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스터 마켓까지 마무리했고요. 뭐 냉면 먹방 가자는데 그건 좀 약간 무리겠죠 아침에. 10초. 그래서 10초 안에 하면 네. 아니면 시청자 행사를 해가지고 촬영을 하면 되잖아요. 이거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배달해 줄 테니까. 배달까지 네, 해주시다고요? 아침에- 여러분이 사실 제 얼굴만 보면은 김프로가 굉장히 그 소식하고 날씬해 보이는데 제 몸 전체를 보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김프로님이 약간 승부사 기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기에 그렇게 질 분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하고 내기 걸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과는 여기서 네.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박재영 차장님 모셔서 오늘 시장 이야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